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전쟁,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고물가, 저출산, 전세 사기, 그리고 주택 매수 심리 하락, 2021년 4월 이후 서울 부동산 매물 최대, 미분양 주택 증가, PF 대출 부실, 이게 다 뭘까요? 네,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소득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동력이 점점 상실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크게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은 좋은 가격으로 매매든 경매든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다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은 이제 싼 값에 삼자한테 양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세금으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계획을 하실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최근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이 1세대 3주택자시고 가족이 함께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해서 결혼 후에 집이 필요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어요. 거주주택을 2016년에 취득을 하셨고 시가가 13억, 매매 차익은 7억이었어요. 우리가 매매 차익 7억 원을 실현을 하면 양도세가 얼마 나올까요? 일반 과세로 약 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현금 10억 원을 자녀한테 현금으로 증여를 하죠. 그러면 자녀는 증여세로 약 2억 2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머니에 얼마 남죠? 8억 원이 조금 안 되죠. 대출이 없다는 가정이면 자녀는 한 7억 5천 정도 집을 알아봐야 남은 돈으로 중개비, 이사비, 취등록세 등 조달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자녀가 이 집에 계속 거주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집을 증여를 해주자. 그게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시기 전에 제가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감정평가가액이 10억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꿀팁인데요. 지금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등기 여부가 뜹니다. 등기가 아직 안 나온 물건은 감정평가에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단지는 12억 9천에 거래 신고가 되어는 있지만 감정평가법인 입장에서는 9억 7,500이 오늘 현재 최하한가인 거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것이 좋느냐? 증여세, 취득세 둘 다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취득세도 시가과세이기 때문에 같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후에 자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아까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약 2억 2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취득세는 4%, 약 4천만 원, 합계 2억 6천이죠. 그리고 이제 별도 세대의 자녀가 이 받은 주택을 2년 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아파트를 13억 원에 처분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500만 원도 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녀 통장에는 얼마가 남죠? 13억에서 증여세 2억 2천, 취득세 4천, 양도세 500 빼고 나면 합계 약 10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증여를 통해서 자녀한테 종국적으로 7억 8천을 쥐어줄 거냐, 아파트 자체를 증여해서 10억 원을 쥐어줄 거냐, 후자가 훨씬 더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느껴지시죠? 여기서 절세 포인트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유리한 가액을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납세자분은 이 생애 최초 1회 거주주택 비과세를 두 번째 주택에서 받으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이 해당 주택은 매매로 가지 않고 증여로 갔어야만 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이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세금은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사례는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를 맞교환한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시가가 없죠. 그래서 삼자한테 매각하면 20억, 그리고 공시가격은 10억인 다가구 주택이 있고 자녀 명의의 시가가 6억짜리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다가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증여세가 수억 원이 나오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상담을 오셨는데 이게 부동산을 맞교환하면 세금이 적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납세자분께서도 앞으로 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서 이 시가 갭 차이가 더 벌어지기 전에 교환을 하고자 하셨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파트 시세를 최대한 높여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하고 교환을 해도 증여세, 양도세가 안 나오는 범위까지는 세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가액을 확정하고 교환 등기를 통해서 현금은 한 푼도 주고받지 않고 양도세, 증여세 모두 제로로 만들어서 오로지 취득세만 납부하고 마무리했던 건입니다. 자녀는 20억짜리 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후에 언제든지 비과세로 처분하면 이 앞에 첫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 입장에서는 수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20억이랑 6억짜리를 교환했는데 양도세 증여세가 안 나왔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 주택은 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평가에 따른 법적 순서에 따라서 기준시가평가를 했고 아파트는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이 시세 갭 차이를 줄였던 겁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세무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는 감정평가와 이제 시가평가의 법적 순서를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절세 플랜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그리고 추후 양도까지 고려했을 때 나한테 유리한 평가가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각자 개개인별 사안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